첫 번째, 비만이 있으면 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하이퍼텐션이라고 하는 저널에 2000년도 발표된 논문을 보니까요, 고혈압 환자들은 85%가 BMI가 25가 넘는 과체중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확실히 뚱뚱한 사람들이 혈압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과도한 체중과 이 고혈압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면 고혈압에 걸릴 가능성이 2배 내지 6배가 더 증가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 일본의 오사카 대학의 시모무라 교수님이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니까 내장 지방에는요, 지방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활성산소가 달라붙게 됩니다. 그러면은 몸에서 활성산소가 많아지니까 항산화 효소는 감소되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활성산소가 콜레스테롤과 합해지면서 산화 콜레스테롤이 되고, 콜레스테롤 혼자는 미끌한 혈관 점막세포에 달라붙기가 어렵겠지만 산화 콜레스테롤이 되면 이 혈관벽에 달라붙습니다. 그러면서 혈관벽이 점점점 두꺼워지고 딱딱하게 굳어지는 동맥경화증이 증가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동맥경화증이 증가가 되면 혈관의 내면적이 점점점 좁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렇게 좁아진 혈관으로 옛날과 똑같은 양의 피를 전신에 보내주려면 심장은 세게 품어줘야 됩니다. 심장병이 따라올 거예요. 세게 품어줬기 때문에 혈관에서 느껴지는 압력은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고혈압이 증가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리 사이즈가 1cm 늘어날 때마다 수명은 1년씩 단축된다라고 하는 보고도 있습니다. 자, 국제보건기구에서 발표된 2004년도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30만 명을 대상으로 7년 동안 추적 연구한 결과입니다. BMI가 1kg씩 일씩 증가될 때마다 허혈성 심장병은 9%씩 증가가 되고요, 또 허혈성 뇌졸중은 8%씩 증가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체중이 증가되는 것에 따라서 심장계통, 순환기 계통의 질병들이 엄청나게 증가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체중을 이제 감량을 하기만 하면 확실히 혈압이 떨어지는 효과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평균 체중보다도 높은 사람들의 경우에 체중을 5kg 뺄 때마다 확장기 혈압은 5씩 줄어들고요, 또 수축기 혈압도 10씩 줄어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뚱뚱하면서 혈압이 높은 사람들은 제대로 된 방법으로 체중만 줄이면 혈압은 약을 먹지 않아도 얼마든지 정상이 될 만큼 회복이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또 비만이 찾아오면은요, 무엇보다도 당뇨병이 심각하게 증가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애뉴얼 인터널 메디슨의 1995년도 저널에 발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BMI가 30이 넘는 사람들은요, 당뇨병에 걸릴 가능성이 2800%가 더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21에서 25 정도 BMI 체질량 지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500% 정도가 더 증가가 되고요, 21보다도 적은 좀 마른 사람들의 경우는 100% 기준을 점찍고 있습니다. 이렇게 뚱뚱한 것과 당뇨병이 밀접하게 관계가 있으니까 체중을 줄이기만 해도 웬만한 당뇨병은 정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비만이 있는 사람들은요, 대사장애 증후군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대사장애 증후군이라고 하는 질병은 무엇일까? 똑같은 뿌리에서 원인이 되어 올라왔는데 사람들의 약점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고지혈증으로 열매가 맺힐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고혈압으로 열매가 맺힐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당뇨병, 어떤 사람은 심장이나 뇌혈관 질환, 어떤 사람은 복부 비만,
사람마다 다 약한 부분으로 같은 생활 습관이 잘못된 원인의 뿌리에서부터 이렇게 다양한 열매들이 맺힐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질병들이 다 별개의 질병들인 줄 알았는데 그 뿌리가 같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니까 X다, X 신드롬, X 증후군 이런 이름을 붙이기도 했지만 결국 이 모든 이 질병의 원인은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되면서 대사가 잘 진행되지 않으면서 나타나는 질병이다. 그래서 지금은 이 모든 질병은 원인이 똑같다. 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대사장애 증후군이다 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이 같은 원인의 가지에서 혈압 하나로만 모든 것이 다 열매로 맺혀서 혈압이 높게 나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고혈압 환자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전부 당뇨병 쪽으로 뭉쳐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당뇨병 환자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뚱뚱합니다. 비만 환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사장애 증후군이라고 하는 항목을 새로 이 의학계에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 똑같은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문제가 있는데 이 사람은 묘하게 고혈압 환자가 될 만큼 혈압이 높지는 않아요. 그러나 조금 높습니다. 그렇게 많이 뚱뚱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약간 뚱뚱합니다. 혈당도 아주 높지는 않아요. 그러나 혈당도 조금 높아요. 이 사람은 아주 교묘하게 한쪽으로 이걸 몰아가지 않고 여기 저기 조금씩 나누어서 꽃을 피웠을 뿐이지 이 모든 질병의 원인은 같다는 것입니다. 사망률을 볼 때에는 똑같이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질병으로 인정해야 된다. 다 대사가 잘 되지 않으면서 나타나는 심각한 상태이다 하면서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 질병을 이제 새로 신설하게 됐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에 와서 자기소개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뭐 특별한 질병은 없고요. 뭐 혈압 조금 높고요. 또 뭐 혈당이 조금 높지만 아직 뭐 당뇨병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랫배가 조금 나온 게 좀 염려가 돼서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말한 것만 가지고도 이 사람은 환자입니다.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 환자입니다. 그럼 병원에서 대사증후군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는지 좀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혈당이 뭐 126이 넘으면은 당뇨병 환자지만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110 정도 나갑니다. 뭐 약간 올라갔죠. 그런데도 혈당, 공복 혈당이 110이 넘으면 1점을 먹게 돼 있습니다. 또 혈압이 140에 90이 넘으면 고혈압 환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130이 위의 혈압이 130보다 높든지 밑의 혈압이 85보다 높든지 그러면 또 1점을 먹고 들어가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허리 둘레가 남자는 90이 넘었다. 그러면 1점을 먹어야 돼요. 여자는 85가 넘는다. 그러면 아주 뚱뚱하지 않아도 1점을 먹고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중성지방이 150. 그렇게 높지 않은 수치입니다. 그런데도 150이 넘으면 1점을 먹고 들어가야 돼요. 또 LDL 콜레스테롤이 남자는 40보다 낮다. 여자는 50보다 낮다. 그러면 1점을 먹고 들어가야 되겠는데 이 5가지 항목 중에서 종합적으로 3점을 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 특별한 질병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은 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 질병으로 분류가 됩니다. 오늘날 이렇게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 남자들은 31.9%가 대사장애 증후군이고 여자들은 25.6%가 대사장애 증후군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대사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배가 나오고 뚱뚱한 비만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네 번째, 비만을 가진 사람들은 암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얘기합니다. Journal of Chronic Disease라고 하는 저널에 1979년에 발표된 논문을 보니까요, 자그마치 7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인데, 정상 체중을 가진 사람들이 암에 걸리는 것, 이것을 100% 기준으로 잡았을 때에 비만 여성들의 경우는 뚱뚱하다고 하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도 155%로 암에 걸릴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는 133%가 더 암에 잘 걸립니다. 이렇게 뚱뚱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무서운 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살과의 전쟁을 꼭 승리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비만을 가진 사람들은 임산부 질환이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뭐니 해도 아이를 낳기 전에 다이어트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내 2세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신혼부부들은 먼저 제대로 된 방법으로 살만 빼는 다이어트는 몸이 다 망가집니다. 그러나 건강이 더 좋아지는 다이어트를 하면서 나뿐만 아니라 내 2세까지도 건강한 아이들을 좀 낳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Fertility and Sterility Journal 2008년도에 발표된 논문을 보니까요, 비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지방세포에서 에스테로겐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뚱뚱한 사람은 에스테로겐 여성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무엇이고 너무 많이 나오면 좋은 게 아닙니다. 적당히 나와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생식기 기능 이상이 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비만 여성들은 30% 내지 47%가 배란 주기가 불규칙적인 상태를 맞이하면서 좀처럼 임신을 성공하기 어려운 상태까지 찾아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여기 2004년도에 발표된 논문을 보니까요, 비만 관련 호르몬의 농도가 이렇게 비만인 임산부들은 변화가 옵니다. 그러면서 이 비만 임산부인 경우에는요, 여러 가지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데 정상 체중을 가진 사람에 비해서 병원에 아이를 뵌 상태에서 입원할 가능성이 4배 내지 7배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나만 나쁜 게 아니겠죠. 이 뱃속에 있는 아이는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하겠느냐,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또 임신 중독증에 걸리고 임신성 당뇨병에 걸리고 아이 낳을 때 정말 난산을 경험하고 제왕절개를 할 수밖에 없는 그 확률이 3배 내지 6배 정도 뚱뚱한 임산부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꼭 임산부가 되기 전에 다이어트를 성공적으로 해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섯 번째, 비만을 가진 사람들은 지방간을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자, 비만이 왔어요. 그러면은 이 비만이 왔을 때는 이 지방질이 너무나 많이 몸속에 흘러다니기 때문에 인슐린이 세포에 있는 인슐린 리셉터를 딱 누를 때 바로 열어주지를 못하고 기름기에 찌들어 가지고 잘 열어주지 못할 거예요. 바로 인슐린 효능이 떨어지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인슐린이 한번 가서 눌렀더니 인슐린 이 세포의 문이 열어지지 않으니까 세포의 문을 열기 위해서 더 많은 인슐린을 생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혈중 인슐린 수치가 높아져요. 그러면 이 인슐린이 하는 일 중에 하나는 피 속에 있는 중성지방을 포도당을 중성지방으로 바꾸어주는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에 중성지방이 증가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중성지방을 합성해주는 지방, 이 간에 그 지방이 차고 넘치면서 지방간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비만인 사람들은 지방간이 많아지는데 비만 환자의 90% 이상이 지방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에 기름기가 끼는 거예요. 그러면 간 기능이 약해집니다. 간이 하는 일은 자그마치 500가지 이상이나 됩니다. 효소만 해도 1000종류 이상을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장기가 바로 간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기름기가 덕지덕지 끼어 있어요. 간 기능이 떨어집니다. 해독도 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수많은 종류의 질병들이 찾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7번째.
비만을 가진 사람들은 돌멩이가 생길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BMI가 32보다 높은 사람들은요, 결석을 가질 가능성이 정상 체중을 가진 사람들보다도 3배 이상 높습니다. 아주 고도 비만 45 BMI가 넘는 사람들은요, 몸속에 결석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자그마치 7배 이상 증가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 8번째, 비만을 가진 사람들은 수면 무호흡증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다가 숨이 그냥 딱 멎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죽었나 하고 귀를 갖다 대보면 그때서 푸 하고 숨을 쉬는 사람들, 이렇게 잠을 잘 때 숨을 쉬지 않는다는 얘기는 산소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고, 뇌세포는요 4분만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면 죽습니다. 아주 심각한 이 질병이 바로 수면 무호흡증인데, 이게 비만이 찾아오면 더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공기가 들어가는 기도가 있는데 비만 환자들은요, 그 기도 부근에도 살이 더 달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공기가 들어가는 통로가 좁아지기 때문에 예전엔 괜찮았는데 코골이를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숨이 자꾸 멎어지는 수면 무호흡증 환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에 비해서요, 비만인들은 이 수면 무호흡증에 걸릴 가능성이 1200% 내지 3000%나 더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뚱뚱한 것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얼마나 많은 종류의 질병들이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